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해보고 싶어왔던, 뭔 소리야? 다뤄보고 싶어왔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제 채널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초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용어 공부,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좀 샀어요. 책을 한 2권 정도 샀습니다. 근데 이제 2권 중에 한 권을 지금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는 차이인데 굉장히 이렇게 쉽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 일단은 그 책에서의 진도와 함께 이렇게 조금씩 영상에서도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이 네 가지 방법이 회사에서는 자본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특히 우리 텔콘이나 HLB 또 역시 최근 들어서 이런 사채나 증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도 근본적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BW, 그리고 교환사채, EB, 그리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살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B, 전환사채입니다. Convertible Bond라고 해서 줄여서 CB라는 용어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죠.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바시바라고 살짝 이렇게 욕 비슷하게 섞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얘기를 해요. 개인이 A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투자죠. 근데 이 개인이 A 기업의 채권을 사는 것을 이제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와 약간 차이가 있죠. 똑같이 돈을 주고 그 회사에 뭔가를 사는 건데, 주식을 사느냐 채권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투자가 되고 어떤 것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돼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이 되는 거고, 빌리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을관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빌려준 이 빚을 투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대신에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투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환사채권, 이게 이제 기준 가격,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 금액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전환가액이라고 해요. 우리 텔콘 주주분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KPM테크, 한일진공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HLB도 아마 전환사채를 좀 몇 번 발행을 했었겠죠. 몇 년 전에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최근에는 HLB는 전환가액, 전환사채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낮추는 거, 주식 시세가 전환가액보다 더 낮게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을 하죠. 그게 이제 채권자,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큰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BW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 Bond with Warrant, BW, 얘를 줄여서 BW라고 하는 거고요.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지닌 사채를 얘기한다. 채권을 그대로 지닌 상태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훨씬 더, 아까 그 전환사채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 채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주식을 인수할 권리로 이렇게 전환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 갚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 그 권리, 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둔 채로 주식까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인수권만 따로 떼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전환사채처럼 원금을 대신해서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 원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원금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인수대금을, 주식 인수대금을 좀 더 주고 신주를 가져올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대신에 돈은 당연히 갚을 거고 대신에 내 주식을 너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까지 줄게. 예,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 빌려준 거랑 별도로 그러면 너가 줬던 그 권리를 행사를 할게. 나한테 주식을 줘. 얼마 해줄래? 지금보다 싸게 줘. 해서 주식도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원금도 이렇게 나중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금을 상환을 받더라도 신주인수권은 계속 유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환사채보다 더욱더 투자자에게 유리한 채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회사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예를 들면 텔콘이 가지고 있는 KPM테크의 주식으로도 교환을 할 수 있는 사채를 얘기를 해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의 차이점은 채권이랑 바꾸는 주식이 채권을 이용해서 바꾸는 주식이 어떤 회사의 주식이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텔콘이 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내가 텔콘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너 나한테 돈 갚지 말고 대신에 텔콘 주식을 줘 하면은 그건 전환사채가 되는 거고 텔콘한테 너가 갖고 있는 KPM테크 주식을 나한테 줘 이렇게 하면은 교환사채가 되는 거죠. 단순히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가격은 당연히 미리 정해두고 리픽싱도 당연히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채라는 얘기 자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환권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당연히 리픽싱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해야 돈을 빌려줄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죠.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그래서 이제 메자닌 채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메자닌이라는 단어가 이탈리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텔 용어인데 뭐 몇 층과 몇 층 사이에 있는 구간을 메자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 것, 메자닌 펀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CB, BW, EB 이런 것들을 메자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메자닌 펀드는 이 CB, BW, EB에 대한 투자를 하는 펀드를 메자닌 펀드라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채권에 대한 투자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내 그 전환 가액보다 더 높으니까 주가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아치워서 자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원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이렇게 계속 받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픽싱, 주가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 메자닌 채권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랑 최대 주주가 신속하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들을 필요 없이 회사 명의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공시에 이렇게 메자닌 채권이 자주 등장하는 공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초만 해도 작년 상반기 방송 초창기만 해도 CBBW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었는데 꾸준히 이렇게 공시를 눈여겨보고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이 책도 사서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좀 이렇게 뭔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유상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걸 얘기를 해요. 신사업 진출, 설비 투자, 운영비 등 회사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금 조달 방법이 대출, 은행 대출, 이게 이제 간접 조달 방법이고, 직접 조달 방법은 회사가 직접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직접 조달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조달을 보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을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이 늘어난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을 이용해서 나중에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얘네들로 이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거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거라고 해요. 통상 시가의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거는 일반이란 말은 주식에서는 대중을 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존 주주든 주주가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발행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통상적으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거는 이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회사 대표이사나 뭐 누구랑 이렇게 알고 있는 친분관계가 있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 10% 정도 할인 가격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죠. 신주 발행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뭔가 이렇게 막 작업을 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주 발행가의 할인율을 1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약간 명목적이나마 기존 주주를 좀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받은 후에 남은 실권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3자 배정이랑 별개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후에 남은 주식들 있죠? 주주 배정이 안 된 애들. 이렇게 사람들이 사지 않은 애들. 예전에 비보존 같은 경우에도 실권주가 대량 발생한 적이 있어요. 텔콘에서 이렇게 참여를 안 해가지고, 참여를 거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남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돌리는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증자랑 다르게 보호예수가 적용이 안 된대요. 이거 좀 크겠죠? 그러니까 실권주를 받으면 보통 통상 가격이 아까 20%에 30%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사서 바로 이렇게 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이제 일부러 실권주를,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를 못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막 그렇게 해서 회사 뭐 이러해서 막 안 좋고 하니까 주주 배정 받지 마라, 그거 좋지도 않다, 뭐 해가지고 실권주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자기네가 이렇게 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팔아치우고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좀 짧게 알아봤어요. 네 가지 용어: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의 종류 세 가지까지 해서 좀 짧게 이렇게 주식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꿀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이렇게 언어 교육을 안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죠. 우리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사회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달랐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막 하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깨어있게 눈을 띄우게 하는 약간 그런 거를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꿀벌 채널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증권 계좌가 항상 빨간불로 물들도록 하는 게 저의 어떤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네,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개인 투자자 화이팅!